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표명운전도, 즉 SEMG의 기본 개념과 원신호 처리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신호가 왜 복잡한지, 왜 정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평활화와 정규화가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EMG 신호 처리 마스터리, 즉 근전도 데이터를 더 깊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의 왼쪽을 보면 파란색 원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복잡하고 불규칙하고 바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혼돈, 케이오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는 노란색으로 부드러운 포락선이 보입니다. 이 포락선은 근육 활동의 패턴을 훨씬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찰, 인사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SEMG 분석은 단순히 신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체 신호를 해석 가능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원시 SEMG 데이터가 가진 세 가지 한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한계는 비교 불가입니다. raw SEMG 신호는 보통 마이크로볼트, 즉 MB 단위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이 절대값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수행해도 어떤 학생은 큰 신호를 보이고 다른 학생은 작은 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첫 번째 학생의 근육이 더 강하게 작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읍 위치, 피부 두께, 피하 지방, 센서 접촉 상태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노이즈 오염입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움직임 아티팩트, 정읍 흔들림, 피부 접촉 문제, 전기적 노이즈가 포함됩니다. 이런 노이즈가 섞이면 실제 근육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한계는 정보 은닉입니다. raw 시그널을 시간 영역에서만 보면 근피로나 주파수 특성과 같은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육 피로는 단순히 진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주파수 영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raw SEMG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호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단계인 진폭 정규화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피험자 A와 피험자 B의 raw EMG 신호가 서로 다릅니다. 피험자 B는 강한 신호를 보이고 피험자 A는 약한 신호를 보입니다. 하지만 raw MB 값만 보면 비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신호 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BC, 즉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최대 자발적 수축을 기준으로 정규화합니다. MVC를 기준으로 하면 각 사람의 근육 활동을 자신의 최대 능력에 대한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현재 EMG가 MVC의 40%라면 우리는 그 근육이 현재 최대 활성도의 약 40%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누가 더 큰 MB 값을 보였는가가 아니라 각자의 최대 능력에 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 즉 share of work를 볼 수 있습니다. 진폭 정규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값 비교에서 상대적 기여도 비교로 바꾸는 것. 이 슬라이드는 MBC 기준값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MBC 기준값을 단순히 하나의 순간적인 피크 값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크 값은 순간적인 노이즈나 우연한 스파이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최대 피크 하나가 아니라 피크 주변 1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과정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입니다. 피험자가 특정 자세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굴곡근을 측정한다면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최대한 힘을 주게 합니다. 두 번째, RMS envelope 추출입니다. 약 500mm 윈도우를 적용하여 원신호에서 안정적인 포락선을 만듭니다. 세 번째, 기준값 설정입니다. 가장 높은 피크 지점을 찾고 그 전후 500ml씩 총 1초 구간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평균값을 100% MBC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단일 피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노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유지된 강한 근수축 구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MBC 기준값은 신뢰할 수 있는 진폭 정규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SEMG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언제 근육이 활성화되었는지, 언제 진폭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영역만으로는 신호 안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프리즘 비율을 사용합니다. 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으로 분리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SEMG 신호도 주파수 분석을 하면 여러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이 DFT 또는 웰치 메터드와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복잡하게 보이던 신호를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파수 분석은 SEMG 신호 안에 숨어 있는 구조를 해체해서 보는 과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력 밀도 스펙트럼, 파워 덴시티 스펙트럼, 줄여서 PDS를 보여줍니다. PDS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X축은 주파수 Hc입니다. Y축은 파워, 즉 에너지 크기입니다. SEMG에서 중요한 에너지 대역은 보통 약 30Hz에서 250Hz 사이입니다. 이 범위에 유의미한 근육 신호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약 80Hz 부근에서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해당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0Hz 근처의 아주 낮은 주파수는 움직임, 아티팩트나 기저선 변동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Hz에서 250Hz 이상은 고주파 노이즈 또는 신호 해석에서 덜 중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PDS는 마치 신호의 지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상태, 피로, 노이즈, 측정 조건에 따라 주파수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터링에 대해 보겠습니다. 필터는 신호에서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필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이패스 필터, 하이파스 필터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이름 그대로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는 차단합니다. SEMG에서 하이패스 필터는 움직임, 아티팩트나 기저선 변동처럼 낮은 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30Hz 주변의 컷오프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우 패스 필터, 로우 파스 필터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차단합니다. 정류된 EMG 신호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부드러운 포락선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3Hz에서 10Hz 정도의 컷오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패스 필터는 느린 흔들림을 제거하고 로우 패스 필터는 너무 빠른 흔들림을 줄여서 부드러운 패턴을 만듭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하이패스 필터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위쪽 그래프를 보면 신호의 기준선이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저선 변동성 베이스라인 완더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실제 근육 신호라기보다는 움직임, 아티팩트, 정흑 흔들림, 센서 접촉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저선 변동이 있으면 실제 신호의 중심이 0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류나 진폭 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Hz 미만의 저주파 대역을 제거하는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합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필터 적용 후 신호가 0 기준선 주변에서 더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이패스 필터는 SEMG 신호를 분석하기 전에 왜곡된 기준선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간 영역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raw signal입니다. 원래 측정된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육 신호와 노이즈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파 정류 full wave rectification입니다. 음수 값을 양수로 변환하여 근육 활성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로우 패스 필터 적용입니다. 정류된 신호에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부드러운 envelope, 즉 포락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락선은 실제 근육 활성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에는 10Hz와 3Hz의 차이도 나타납니다.
10Hz는 비교적 순간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 보존합니다. 반면 3Hz는 더 강하게 평활화되어 매우 부드러운 곡선을 만듭니다. 따라서 컷오프 주파수를 낮게 설정할수록 곡선은 더 부드러워지지만 중요한 시간 정보가 일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컷오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근육 활성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SEMG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육은 언제 켜졌는가? 그리고 근육은 언제 꺼졌는가? 이를 각각 온셋 T맥과 offset T맥이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임계값 threshold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휴식 구간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계값 니케 휴식기 평균값 표준 편차 x3 이렇게 기준선을 설정한 뒤 EMG 신호가 이 임계값을 넘는 순간을 onset 즉 근육 활성 시작점으로 봅니다. 반대로 신호가 다시 임계값 아래로 내려오는 지점을 offset 즉 활성 종료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 활성 타이밍은 보행 분석, 스포츠 동작 분석, 재활 평가에서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근피로 분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피로가 생기면 EMG 진폭만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로는 진폭보다 주파수 변화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활동 전위가 근섬유를 따라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때 전도 속도가 빠르고 신호는 비교적 높은 주파수 대역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피로가 발생하면 근육 내부에 대사산물이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활동 전위의 전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전도 속도가 느려지면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left shift, 즉 스펙트럼의 좌측 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피로는 단순히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력 스펙트럼에서 주파수 대역이 낮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근피로가 발생했을 때 주파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라색 그래프는 피로가 없는 상태, 즉 non-fatigued 상태입니다. 이때 스펙트럼의 중심이 더 높은 주파수 쪽에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피로 상태, fatigued 상태입니다. 이때 전체 파워 스펙트럼이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을 좌측 이동, left shift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근육이 피로해지면 근섬유의 전기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빠른 주파수 성분이 줄어들고 낮은 주파수 성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피로 분석에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피로가 증가하면 SEMG 주파수 스펙트럼은 낮은 주파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제 근피로를 수치화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중앙 주파수, median frequency입니다. 중앙 주파수는 전체 스펙트럼의 전력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주파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에너지의 절반은 중앙 주파수보다 낮은 쪽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 주파수보다 높은 쪽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수축을 계속하면서 피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래프의 하강 기울기, 즉 슬로피 자체가 근육 피로도 지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내려가면 피로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주파수는 근피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의 전체 분석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출발점은 raw SEMG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분석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큰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파수 분석 경로입니다. raw data에서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PDS, 즉 전력 밀도 스펙트럼으로 변환합니다. 이후 median frequency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근피로를 평가합니다. 이 경로는 주로 피로 분석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영역 분석 경로입니다. raw data에서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한 뒤 전파 종류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엔벨로프를 추출합니다. 이후 MVC 정규화를 수행하고 임계값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셋과 업셋을 찾아 근육 활성 타이밍을 평가합니다. 이 경로는 근육 활성도, 동작 타이밍, 운동 패턴 분석에 사용됩니다. 즉, SEMG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의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질문에 따라 적절한 분석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SEMG 데이터를 단순히 보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분석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도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라우 다타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진폭 정규화가 왜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주파수 분석을 통해 근피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onset, offset, median frequency 같은 핵심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에 맞게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활 환자의 보행 중 근육 활성 타이밍을 보고 싶다면 시간 영역 분석과 onset, offset 분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운동 중 근피로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보고 싶다면 주파수 영역 분석과 median frequency 분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SEMG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생리학적 또는 생체역학적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따라 필터, 정류, 평활화, 정규화, 주파수 분석, 임계값 분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EMG 신호 처리는 복잡한 원시 데이터를 필터링, 정류, 정규화, 주파수 분석을 통해 근육 활성과 피로에 대한 과학적 통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BTS 프리 EMG 1000과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을 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 어떤 지표를 얻을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